너 조선이 왜 망했냐고 물으면 보통 뭐라고 대답해? 일본한테 힘이 밀려서? 왕들이 무능하고 신하들은 맨날 싸우기만 해서? 솔직히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 조선은 아주 무력하고 고리타분한 나라였다고. 근데 그거 알아? 그건 결과만 보고 과정을 생략한 완전 겉핥기식 이야기야. 진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조선은 당대 아시아에서, 아니, 어쩌면 그 시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정교한 견제와 균형을 가진 최첨단 시스템 국가였어. 왕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믿었던 시대를 앞서간 나라였다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완벽했던 시스템이 조선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 조선은 너무 똑똑하고 완벽해서 망했다. 이게 대체 무슨 개소리냐고? 오늘 딱 이해시켜줄게. 조선이라는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왜 무한 루프에 빠져서 멈춰버렸는지 말이야. 끝까지 봐봐. 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뀔걸? 먼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설계됐는지부터 제대로 뜯어보자. 조선 전의 고려? 말기로 가면 진짜 개판이었어.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다 쥐고 백성들 땅을 다 뺏어서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게 만들었지. 부정부패가 끝판왕이었어. 그래서 조선을 만든 신진사대부 천재들은 결심해. 다시는 사람의 욕심이 나라를 망치게 두지 말자. 철저히 원칙과 코드대로만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자. 여기서 그들이 선택한 운영체제 OS가 바로 성리학이야. 비유하자면 조선은 성리학이라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탑재한 하드웨어인 셈이지. 이 시스템의 무서운 점은 왕조차 관리자 권한이 없었다는 거야.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 전하, 아니 되옵니다. 라는 말 드라마에서 지겹게 들었지? 그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걸 3사라고 부르는데 얘네는 요즘으로 치면 24시간 풀가동되는 정부 감찰 및 디버깅 팀이야. 왕이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화장실 가는 것 빼고 모든 일상을 따라다니며 비판하고 기록해. 당시 전 세계 어디에도 왕의 권력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꽉 누르는 나라는 없었어. 조선은 도덕과 원칙이라는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면 완벽한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믿었던 아주 이상적인 시스템 국가였던 거야. 자, 여기서 우리 다 역사 배울 때 꼭 틀리는 핵심 포인트 2가지 짚고 가자. 첫 번째, 사람들은 당파 싸움을 그냥 유치한 패싸움으로만 봐. 뉴스에서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 짜증나지? 그래서 조선 선비들도 똑같았을 거라 생각하기 쉬워. 근데 사실 그 싸움은 고도의 정책 리뷰였어. 성리학이라는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벌인 끝장 토론이었지. 너 예속 논쟁 들어봤지? 상복을 1년 입냐, 3년 입냐로 싸운 거. 이거 들으면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잖아. 근데 그 속을 까보면 무시무시해. 왕은 하늘이 내린 특별한 존재인가? 절대 왕권? 아니면 사대부 중 한 명일 뿐인가? 신권 중심이라는 국가의 근본 체제를 결정하는 투쟁이었어. 문제는 이 토론이 너무 정교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용보다 절차와 예법이 더 중요해진 거야. 시스템이 본질보다 형식을 우선하기 시작한 거지. 두 번째, 조선이 멍청해서 변화를 거부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조선 사람들은 진짜 똑똑했어. 문제는 시스템 호환성이었지. 새로운 문물을 들여오려고 하면 기존 OS인 성리학이랑 충돌이 일어나. 장사를 건장하면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지고 도덕이 무너진다. 시스템 에러. 지금으로 치면 윈도우 95가 너무 완벽하고 안정적으로 깔려 있어서 최신 앱을 깔려고 해도 호환되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라며 시스템이 스스로 거부해버리는 상황. 그게 바로 조선이었어.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기존의 도덕적 가치가 깨질까봐 두려워했던 거지. 조선이 얼마나 시스템의 진심이었는지 보여주는 광기의 에피소드 2개만 더 깊게 들어가 보자. 이거 들으면 진짜 혀를 내두를걸? 그 무서운 킬방원 태종이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졌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주변을 쓱 보더니 사관 기록관이 없는 걸 확인하고 신하한테 소곤거렸지. 야, 이거 창피하니까 사관이 모르게 해라. 근데 나중에 실록을 열어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아? 왕이 말에서 떨어지셨다. 그리고 사관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사관이 저 멀리 나무 뒤에 숨어서 다 듣고 적어버린 거야. 왕이 기록하지 마라고 한 그 말까지 기록하는 광기. 왕의 권력보다 기록의 원칙이 위에 있었던 거지. 그 위대한 세종대왕도 자기 아빠 태종이 자기에 대해 뭐라고 적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실록 좀 가져와봐 라고 했어. 근데 신하들이 어떻게 했게? 전하, 아니 되옵니다. 전하가 이걸 보시면 사관들이 무서워서 진실을 못 적습니다. 이건 왕이라도 절대 못 보여줍니다. 라고 끝까지 버텼어. 결국 성군 세종도 포기했지. 왕조차 시스템을 해킹할 수 없게 설계된 철통 보안인 셈이야. 이게 투명해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 근데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생겨. 왕과 신하들이 기록에 남을 도전 자체를 안 하게 돼. 내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사관이 왕이 근본 없는 짓을 하다가 망쳤다라고 적을 게 뻔하니까. 결국 전 국민이 역사라는 CCTV 아래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된 거야. 시스템이 감시를 넘어 족쇄가 된 거지. 여기에 두 가지 시스템이 더 얹어지면서 조선은 한계에 부딪혀. 첫 번째는 과거 제도야. 조선의 과거는 지금 수능보다 훨씬 더 공정에 집착했어. 당시 유럽이나 일본은 아빠 잘 만나면 장땡잉 시대였는데 조선은 시험 못 패스하면 절대 관리 못했거든. 완전 능력 중심 사회체? 근데 문제가 뭐냐? 시험 과목이 500년 동안 오직 성리학 하나였다는 거야.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천재들이 20년, 30년 동안 공자왈, 맹자왈만 외우고 있어. 수학, 과학, 경제?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무도 안 해. 국가 전체의 지능이 철학이라는 한 우물에만 갇혀버린 거야. 시스템이 너무 공정해서 아무도 그 시스템 밖에 진짜 필요한 공부를 할 생각을 못했던 거지. 두 번째는 경제 시스템, 산업공상이야. 우리는 이걸 단순히 신분 차별로만 알지만 사실은 자본주의의 폭주를 막으려는 브레이크였어. 돈이 세상을 지배하면 도덕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상인들이 힘을 못 쓰게 억누른 거야. 국가는 검소해야 하고 세금은 적게 걷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었지.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었어. 세금을 안 걷으니까 국가 창고에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군대를 못 키워. 군대를 못 키우니까 외세 침략에 무너져. 도덕적으로 완벽한 청빈한 나라를 만들려던 시스템이 정작 나라를 지킬 근육을 다 없애버린 거야. 다른 나라는 약탈하고 장사하며 덩치를 키울 때 조선은 방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도덕적으로 살까만 고민하는 아주 정직한 시스템을 고집했던 거지. 자, 이제 이 모든 관점을 가지고 역사 문제를 다시 봐봐. 조선 후기 세도 정치는 왜 일어났는가? 왕권을 견제하던 그 똑똑한 시스템이 무너지고 특정 가문이 관리자 권한을 해킹해서 독점했기 때문이지. 정교했던 견제 시스템이 고장나니까 견제 장치가 아예 없던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썩어버린 거야. 마치 보안 프로그램이 뚫린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것처럼 말이야. 이제 조선이 망한 건 유교 때문이 아니라 유교라는 시스템의 노후화와 경직성 때문이라는 게 보이지. 오늘 내용 정리할게. 딱 3가지만 기억해. 조선은 무능한 나라가 아니라 지나치게 정교한 원칙으로 설계된 시스템 국가였다. 2번, 그 시스템이 공정과 투명과 과거, 실록에 너무 집착하면서 변화와 유연성을 스스로 거부했다. 3. 도덕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 국가 생존에 필요한 실질적 힘, 경제, 군사를 놓쳤다. 조선은 시스템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시스템에 갇혀서 망했다. 시험엔 안 나오지만 네 삶의 전략을 짜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 오늘 조선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재밌었으면 구독 박아줘. 안녕.